해리포터 나와. 해리포터 나와. 저는 황포이라고 합니다. 이제 해리포터 지금 찾고 있는데 빨리 윙가리온 레리오사 빨리 쓰고 릭텍토 모르겠네 어디 가는지. 그만 지서 달마시안. 지져 그만 지져 달마시안. 안녕하세요. 달마시안을 좋아하는 민소렐라라고 합니다. 저희 강아지 한번 만져보시게요? 신선한 것만 만져가지고 이런 건 좀. 저런 사람이랑 친해지면 안 돼, 알겠지? 뭐야? 너무 밝아! 자외선 아니어서 괜찮아요. 태양열이 아니네? 괜찮다. 선크림 발라, 선크림. 피가 먹고 싶다. 빨리! 강아지 짖어! 짖어! 안녕하세요. 뱀파이어 미스터 차입니다. 빨리! 저건 뭐야? Hi, I'm Jack. 정답! 잭스페로우! 전 죽었다 다시 살아났어요. 전 지옥에서 돌아왔어요. 혹시 기럭지가 기럭지가 기네. 조만간에 몸 바꿔야겠다. 진짜 ช็อก아니야? 진짜다, 너 진짜 무섭다. 다 같이 오늘 광란의 파티를 즐겨보자고. 진짜다. 혹시 누군가요? 저는 빈키입니다. 아, 빈센트? 네, 빈키입니다. 안녕, 얘들아. 어디서 좀 맞다가 온 것 같은데? 메이크업이야. 안녕? 혹시 이름이 눈탱이 밤탱이? Hi, where's my pudding? 훔치 있게 많아 보이는군. 훔치 있게 많아 보이는군. 예고장을 받고 왔어. 혹시 그 안경은 깨진 건가요? 아, 이렇게 둘이 싸웠네. 둘이 싸웠네. AS를 다시 받아야 돼. AS. 여기 받아야겠다. 이렇게 다 모이고 보니까 다들 좀 그렇게 좋은 캐릭터는 아닌 것 같은데. 좀 빌런들 같은데, 약간? 저는 최고 빌런이에요. 좀 무서워 보긴 해. 혹시 여기 강아지가 메인이고. 그렇죠. 저는 엄청난 악당이에요. 얘가 주인이야. 전 오늘 진심으로 했어요. 렌즈도 샀고. 협이 형이 제일 진심이에요. 근데 척키도 되게 잘 어울리는 거 근데 난 척키가 진짜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맥스가 척키가 되게 잘 어울리는 거 똑같아. 그 동현이는 약간 궤도키드 조금 학창시절. 야 귀여워가지고. 마침 여기는 만화에서 나온 줄 알았잖아. 기럭지 보이죠, 기럭지. 와, 진짜 너무 잘 어울려.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약간 친구 결혼식장 가면 잘 어울릴 거 있잖아. 내가 더 튀겠는데. 여기 이거 해줘야 되나요? 그거 해야 돼요? 입 닥쳐 말포이.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해줘야지. 말포이는 이렇게. 오늘 윤성이 형 샤라 말파이? 야, 아이고야. 너무 밝아! 혹시 레스토랑 아니에요. 근데 준호도 은근히 이런 버건디 메이크업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준호 오늘 얼굴 안 나오겠는데. 너무 밝네. 나 찰떡이네. 잘 어울리긴 한다. 어쨌든 이렇게 악당들이 다 모인 거죠? 아니, 오늘이 무슨 날이야? 할로윈. 그러니까 할로윈이니까 할로윈 특집에 맞아서 저희가 이제 괴담. 무서운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괴담에 이제 풀기 전에 일단 우선 좀 앉자. 사실 다리가 좀 아파요. 다리 저기 계속 안 돼서. 이거 뭐야? 잠시만. 어둑신이의 초대. 모든 것을 조종하는 요술 지팡이의 주인은 최고의 괴담 텔러라고 써 있습니다. 최고의 괴담 텔러를 뽑는 거네. 가위도 좀 잘 눌리는 편이래요. 뭔가 불안함을 느낀 저는 다 모조리 숲이었어요. 누구야?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들 준비 잘 해오셨죠? 그럼요, 저희. 저는 이건 실화 바탕이에요. 저는 제가 겪어왔던 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거짓 방송하면 안 돼. 아 싫어요, 싫어. 와, 네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싫어입니다, 싫어. 슈아입니다, 슈아. 슈아. 그러면 저희가 준비해온 괴담을 차례대로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진짜 몰입해서. 웃지 마. 지금 여기 안개 깔려 있어 지금. 오케이, 마이 푸딩 렛츠고. 그럼 제 목소리 톤 듣고 웃지 마세요. 야, 뭐야, 뭔 소리야? 하면 돼요? 네. 우리 언니. 왜 웃기냐면 우리 언니하고 고개를 돌아서 그래. 우리 언니. 우리 언니. 진짜 몰입하자. 네네. 오케이. 진짜 몰입하자. 웃으면 진짜 몽둥이 나가요. 그 화자가 동생이에요. 네. 주인공. 동생분의 언니가 이제 고3 때 겪었던 일 중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이야기를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언니가 시험 기간이었는데 그 다음 날이 주말이라서 밤을 새웠었어요. 동생은 시험이 끝나서 그냥 놀아야지 싶어서 그날 아침부터 놀러 나갔고요. 언니가 워낙 시험 기간이니까 집이 시끄러운 걸 싫어하기도 해서 부모님도 같이 어제 나가셨어요. 그렇게 나가서 한참을 놀고 있는데 이제 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사실 언니가 좀 무섭고 예민해서 처음엔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전화가 계속 오길래 뭐 일이 생겼나 보다. 네, 이제 결국 받았죠. 이제 왜 그래? 라고 했더니 언니가 막 울고 있어요. 저보고 집에 빨리 오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달려갔더니 언니가 이제 집 문 밖에서 혼자 쭈그려서 울고 있었어요. 집에 못 들어가겠다고. 뭐가 있나 보다 집에. 기가 예민하다 그랬잖아. 기운. 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밤새 공부하고 지쳐서 잠을 자는데 방에 갑자기 인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고 있었는데 그때 아빠 목소리로 언니한테 누구야? 원래 일어나. 일어나. 벌써 12시야. 하나 불렀다고 해요. 근데 원래 아빠가 장난도 잘 치는데 자는데 자꾸 깨우니까 피곤한데 그냥 무시하고 원래 다시 자려고 하는데 그럼 보통 아빠는 나가셨대요. 근데 아빠가 손으로 언니 얼굴을 쓱 이렇게 스쳤는데 그 손이 개구리처럼 끈적끈적하고 질펀한 느낌이었어요. 너무 싫어. 순간 오싹하긴 했는데 가위 눌린 것처럼 눈이 안 떠지니까 그 상태로 있었대요. 근데도 아빠가 계속 누구야? 일어나. 아빠랑 나가자. 밖에 재밌는 거 있어. 빨리. 이런 목소리로 언니를 흔들어 깨웠어요. 그래서 언니가 잔뜩 화가 나서 아, 좀 건들지 말라고. 바로 소리 지르면서 일어났는데 그렇게 자기를 귀찮고 집요하게 괴롭히던 아빠는 온데간데 없고 혼자 침대 위에 있었대요. 잠을 깨니까. 네. 그리고 방에 있던 책상 의자가 분명 넣어놨는데 밖에 나와 있으면서 혼자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대요. 이제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울면서 동생한테 계속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 매주 금요일에 이야기 속으로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동생이 그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했어요. 이제 언니는 또 기가 약하고 그런 거 보면 가위도 눌리고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했대요. 그날은 한여름 장마였고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었어요. 엄마랑 아빠는 상갓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집에는 자매뿐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독 언니가 저랑 떨어지기 싫어해서 내키진 않았지만 옆에 붙어서 계속 같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같이 보고 있었던 거죠. 언니는 그저 옆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같이 보고 있었는데 한참을 몰입해서 보고 있다가 좀 무서운 장면이 나왔는데 그때 번개가 빡 쳤대요. 번개가 치기 직전 언니가 덥다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이제 고개를 드는 타이밍에 이렇게 놀래킨 거예요. 근데 언니 반응을 이 정도까지는 예상 못했어요. 언니가 기절을 하더라고요. 걱정되는 마음을 흔들어서 깨웠대요. 그랬더니 이제 언니가 조금 후에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니 내가 그렇게 놀래킨 게 무서웠어?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언니가 하는 말이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네가 놀래키는 그 순간에 번개가 치는데 네
뒤에 다른 사람이 있었어. 표정이 엄청 일그러져 있는데 그게 너무 소름 끼쳐서.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는 지금도 예민하고 촉이 좋아가지고 아직도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 날이 있으면 미리 동생한테 전화를 했대요. 지난 겨울에도 어딘가를 가는 중이었는데 언니한테 전화가 오더니 차 조심하고 뛰지 마.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근데 때마침 이제 버스가 와가지고 환승을 해야 됐어요. 언니, 나 환승해야 되는데 버스 지금 왔다 라고 했더니 뛰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했잖아. 막 화를 막 냈어요. 그래서 잠시 말다툼하는 사이 환승을 해야 되는 버스가 가버렸어요. 한 20분 뒤에 다음에 온 버스가 와서 차가 엄청 막히길래 왜인지 하면서 두리번 거리는데 제가 먼저 타려고 했던 그 버스가 눈 때문에 사고가 났더라고요. 전복된 사고가 났어요. 예지몽인가? 그냥 그런 기운이 있는 거죠. 신기자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실제로 있을 법한 일이라서 살짝 무섭다. 그냥 소름. 왔다 왔다. 어떻게 신기가 와 근데 진짜 사. 하나 둘셋 트릭 올 트릭. 뭐야 은근 많아. 뭐야 이게 많아? 은근 많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와 진짜 오독신인데 그렇게 안 봤는데 8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9개? 9개? 대단한 거 없죠? 없어. 와, 야, 우리를 일심해. 야, 우린 너가 아니야. 아 왜냐면 빌런들이잖아. 빌런만 본 거잖아요. 야, 그럼 나쁜 손은 너밖에 없어 지금 빌런 중에. 제 전문이긴 아, 근데 실제로 그런 귀신을 보면 진짜 무섭겠다. 근데 이거는 진짜 주변에 촉촉하나 이런 거 맞춘 사람들이 실제로 있기도 하잖아. 아, 실제로 있어.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일어날 것 같아. 가위로 요번에 좀 느낀 게 있어가지고. 가위 눌렸을 때 아는 사람 능력 진짜 무서워. 나도 윤성형 나왔을 때가 진짜 제일 무서웠어. 아니, 내가 왜 나오냐. 그래 나의 웃음소리가 들려. 맞아, 협이 형 웃음소리 들리다가 윤성형이 나한테 올라타가지고 내 목을 이렇게. 무섭네요. 무섭다. 실제로는 착하답니다. 아, 지금 가위에서 그런 거니까. 아니면 윤성이 형이 하고 모른 됐. 왜냐면 빌런이니까. 아, 빌런이니까? 다음 팀도 한번 해볼까요? 다음 팀. 뭐 긴데 되게? 아, 오케이. 우리 할 수 있잖아. 우리 펴줘.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죠. 지금 하겠습니다. 제목은 아주머니 누구예요? 라는 게 제목입니다. 누구세요? 너무 어릴 때라 누구의 장례식장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전 그때 너무 어려서인지 제 또래 아이들도 없었고 그 부모님은 막 이리저리 신경 쓰시느라 그러니까 제게 신경을 못 쓰셨어요. 어머니는 장난감과 동화책 몇 권을 들려주시고 그 장례식장 한켠에 딸린 그 작은 구석방 있잖아요. 그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하였어요. 외투만 정신없이 늘어져 있는 그곳에서 저는 동화책을 읽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어요. 사실 죽음이라는 개념도 아직 잘 모르고 장례식장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없어서 무서운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조금 심심해져서 그냥 방 안에 멍하니 구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어떤 아주머니 얼굴이 살짝 보였어요. 특징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나치게 평범한 것이 약간 특징이었다랄까요?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냥 흔한 아주머니였습니다. 표정은 아주 상냥했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문 사이로 살짝 내민 채 웃으시면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아가 여기서 뭐해? 그냥 저는 별 생각 없이 지금 책 읽고 있어요 라고 하며 어머니가 주신 동화책을 보여드렸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진짜 칭찬해 주시고 또 웃으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그 말을 듣다 보니 약간 또 배가 고프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서 그냥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럼 아줌마랑 밖에 나가서 뭐 좀 먹자. 아까부터 계속 여기 있었잖아. 아줌마랑 가자. 근데 그 아주머니가 제가 여기에 계속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던 걸까요? 그렇네.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지만 그땐 역시 그냥 별 생각 없었죠. 하지만 저는 꽤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낯선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그냥 그다지 없었어요. 제가 고개를 저으며 나가지 않겠다고 하자 아주머니는 표정에 변화도 없는 채로 아줌마랑 가자. 그 말만 계속 억양도 속도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냥 마치 그냥 자동 재생기 같은 걸 틀어놓은 것 마냥 아줌마랑 가자. 아줌마랑 가자. 아줌마랑 가자. 저도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들었고
저도 그제서야 아주머니께 아줌마 누구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아줌마는 대답하지 않은 채 같이 가자고 반복하였어요. 계속. 소름 끼치겠다. 그러니까 뭔가 불안함을 느낀 저는 조금 이따 집에 갈 거예요 라고 거짓말을 했고, 그럼에도 아주머니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져서 목소리가 조금 커진 채로 아줌마 누구냐고요 하고 물어보았고, 계속 그 답답한 대화는 이어졌어요.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아버지께서 방 쪽으로 오시며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준호야! 어우씨! 깜짝이야. 왜 날 불러? 무슨 일이니? 여기 아줌마가 자꾸 말 시켜서. 아줌마? 어떤 아줌마? 아줌마는 여전히 문 옆에 찰싹 달라붙어 계속 서 계셨어요. 아버지는 문 앞에 서 있었는데 아주머니 바로 앞에 계셨던 거죠.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시니 어이구, 애가 헛것을 보나 보다. 이제 집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알겠지? 라고 말씀하시고는 다시 다른 곳으로 가버리셨어요. 아빠랑 같이 가야지. 와, 데리고 가지. 아빠랑 같이 가야지. 그때까지도 그 아주머니는 계속 있었어요. 전 답답하고 진짜 억울한 마음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아주머니께 그냥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당시 문 너머로 얼굴을 반쯤 내밀고 계셨고, 한 손으로는 문을 잡은 채 빼꼼히 쳐다보는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아줌마를 지나쳐 문을 넘어가 버리자 아줌마의 뒷모습이 보였는데, 정확히 얼굴 반쪽과 문 너머 보였던 손 하나를 제외한 몸이 없었습니다. 우와. 잠깐만, 나 진짜 소름 돋았어 지금. 진짜 무서웠겠다. 귀신. 지금 쫙 쏟았어 지금. 제가 그 뒷모습을 보며 이렇게 벙쩍 있다가 아주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저를 쳐다보며 또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아줌마랑 가자. 아줌마랑 가자. 아줌마랑 가자. 이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저는 무서워서 하고 소리를 질렀고, 엄마께 달려가 엉엉 울면서 이상한 아줌마 얼굴이 떠있다느니 몸이 없는 아줌마가 막 말을 건다더니 알 수 없는 말을 막 횡성수설 늘어놓았고, 엄마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집으로 데리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누군가 방문을 열고 이야기하는 게 아직도 무섭습니다. 끝입니다. 아, 이게 진짜 그분이 그거 아니야? 그 장례식 주인분인데 그렇게 뭐 어디가 잘려나간 사고로 돌아가신 사인이 거지. 약간 그런. 야, 근데 애기한테 너무했다. 우리 만약에 아니, 아빠가 더 너무해요. 이건 아빠 잘못이에요. 아빠 입장에서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애가 이제 힘든가 보다. 아, 그래도 애가 무서우면 같이 손잡아 주던지. 내가 보니 이거 1위 후보인데? 솔직히 조금 무서웠어 이건. 아, 나 김동윤이 깜짝 놀랐어. 중간에 나 진짜 서늘해졌어 이거. 싹 왔어. 하나, 둘, 셋. 트리거트! 오케이.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제가 많이 좋아요. 개도키는 줍지마. 와 배도키들 너무하네. 야, 우리 강아지가 냄새 다 맡아. 캔이 죽은 거 없으시죠? 나 없어요. 이렇게 적었나? 거의 커플. 고마워요. 잠깐만, 동윤이 혹시 모자 뒤집어? 진짜 몇 개를. 아니, 우리도 좀 잘 읽으면은 뺄 수 있어. 내가 잘 읽어볼게요. 마지막 저희입니다. 마지막 저희 턴이에요. 네. 제목부터 읽어드릴게요. 고양이 울음소리. 네, 제목은 고양이 울음소리예요. 어떤 여자 학생분들의 얘기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같이 경기도에 있는 계곡으로 여행을 갔대요. 다들 학생인데다가 용돈을 받아서 쓰니까 이제 성수기 펜션 값은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주말 2박 3일이다 보니까 또 주말엔 더 비싸고 해서 온 사이트를 다 뒤져서 민박집 하나를 발견합니다. 정식 홈페이지도 아니고 민박집 목록이 진짜 쫙 펼쳐져 있는, 그런데 정보 없이 가격만 나와져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전화해 보니까 다행히 예약이 비었다고 하는 거예요. 경기도라 해도 완전히 외곽이어가지고 성수기인데도 사람이 별로 없고 여행지라기보다는 완전 시골 느낌이라 그런가 보다. 민박집은 완전 산속에 있었는데 픽업도 해주시고, 그리고 계곡은 걸어서 가까워가지고 차라리 조용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학생들은 신나했어요.
그 민박집은 낡은 한옥 같은 곳이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꽤 넓었어요. 주인 아줌마 아저씨는 차로 한 20분 거리에 있는 곳에 살고 있었고 밤 11시까지는 우리가 있는 곳 근처 별채에 또 계시겠다고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없으니 시끄럽다고 할 사람도 없을 테고 그리고 어른 없이 본인들끼리 여행은 또 처음이었으니까 짐을 놓고 보니까 그 주변에는 못 쓰는 공구나 그리고 항아리 이런 게 있었고 뒤에는 다 모조리 숲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 지하 창고 비슷한 게 있었어요.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거기에는 학교 체육 창고 같은 철문이 있었어요. 그냥 비료나 잡동사니들을 넣어두는 그냥 그런 곳인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저녁에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방에 들어가서 좀 놀고 과자도 먹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서 이미 엄청 늦은 시간이 된 거죠. TV에서 해주는 영화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영화를 보고 있는데 밖에서 고양이가 엄청 시끄럽게 울더래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하게 야옹 야옹 하고 말하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고양이가 짖는 소리가 엄청 커지더니 고양이 특유의 그 날카롭고 찢어지는 소리 아시죠? 애기들 우는 소리처럼 갑자기 이렇게 완전 높은 톤으로 발악하는 소리? 그때가 새벽 1시 때쯤이어가지고 고양이 소리가 유독 더 돋보이게 크게 들렸대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랑 이제 다른 친구 두 분이랑 같이 과자라도 좀 던져주려고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갔는데 마루에 나가니까 고양이 소리가 거짓말처럼 딱 멈춘거려요. 사람들이 나오자마자. 본인들을 보고 놀라서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이제 좀 살겠다 싶어서 다시 TV를 보다가 이제 한두 명씩 잠에 들기 시작했대요. 이제 잠 들려고 선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또 고양이가 울기 시작했대요. 욕이 나올 만큼 되게 짜증났지만 억지로 잤대요, 결국에는. 근데 이제 해가 뜨기 직전까지 계속 고양이 소리가 너무 거슬려가지고 잤다 깼다 잤다 깼다를 반복하니까 아침에 엄청 피곤했대요. 그분들께서 아침에 고양이 때문에 진짜 짜증이 났다면서 이제 주인 아주머니께 그걸 얘기했대요. 아, 고양이? 요즘은 안 그러더니 사람들이 와서 신났나 보네. 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기르는 고양이에요 라고 다시 되물었는데 밤에 벌레 안 물렸어? 풀벌레가 독해.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리시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하고 넘어갔대요. 이튿날에도 계곡 가서 숲속에 들어가 사진도 찍고 하니까 또 금방 어두워져서 민박집으로 다시 돌아오고 다들 샤워 후 늦은 저녁으로 김치찌개를 끓이고 먹고 있는데 다시 고양이가 또 막 울더래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 아주머니께 말을 하고 별치에 가보니까 10시도 안 됐는데도 불이 꺼져 있었대요. 그 나온 김에 그냥 고양이라도 찾아보자 하면서 휴대폰 후레쉬로 그 바깥을 비추면서 친구 2명이랑 이제 주변을 돌았대요. 근데 그 지하 창고 같은 데에서 그 고양이 약간 울음소리 비슷한 게 들렸대요. 그래서 얼마나 안에서 우려대면 그 소리가 그 철문을 뚫고 들릴까 생각해서 안에 갇혀있다 얼마나 불쌍할까라고 하면서 들어갔대요. 이제 3명이서 지하 창고를 내려왔는데 그 철문 하나를 두고 되게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려왔대요. 그래서 앞에 있던 친구가 이제 손으로 그 철문을 뒤졌는데 소리가 딱 멈췄대요. 그래서 웃으면서 놀랐구나 라면서 이제 새우깡을 주려고 봉지를 흔들고 있었고 그리고 앞에 이제 친구가 문을 열라고 손을 뻗은과 동시에 문이 열렸대요. 이제 열렸다기보다는 그 안쪽에서 약간 여닫는 걸쇠 같은 것처럼 문이 촥 하면서 틈이 생겼는데 그 순간 이제 그 3명에서 아무 말도 못했대요. 핸드폰 후레쉬 빛이 닿은 그 손바닥만한 틈 사이로 그 여자 얼굴이 보였어요. 얼굴을 그 틈 사이에 두고 여자는 그 셋을 쳐다봤어요. 평생 동안 그렇게 소름 끼치고 무서웠던 건 없었습니다. 셋 다 그 계단에 한 칸씩 서서는 다시 올라갈 생각을 못 한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딱 얼어붙어서 서 있었는데 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입을 벌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뭔가를 말하려는 건 줄 알고 그 여자분한테 네? 아니 그게 네? 하고 봤더니 그 여자가 입 사이로 잇몸이 다 보일 만큼 입을 히 하고 찢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지 하면서 보는 순간 그 여자분이 야옹! 이러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여자는 미친 게 아니면 사람이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입으로 소리를 내는 그 순간에 저희는 셋 다 소리를 지르면서 방까지 미친 듯이 뛰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2명까지 막 깨워서 껴안고 소리를 계속 질렀습니다. 친구들에게 있었던 일을 횡설수설하면서 막 말을 했더니 그래서 민박집 아줌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하던데 일단은 차가 없으니까 꼼짝 말고 아침까지 민박집에 약간 갇힌 채로 있어야 되는 거지. 오후 1시쯤에 퇴실인데 다들 이제 너무 좀 무섭고 하니까 밤을 샌 거죠. 밤을 새서 아침 일찍 이제 짐을 싸서 집에 가려고 택시를 부르려고 하는데 여기가 어디 민박집이다 얘기했는데 택시 기사 아저씨께서 내비게이션 찍어봐도 그런 곳은 나오질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민박집 주소를 불러줬는데도.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밤에 혼자 있을 때 고양이 울면은 아직도 그 창고 안에 갇혀있던 여자분의 눈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이거 무섭다. 이건 진짜 무섭다. 저 눈물 약간. 이거는 정말 넥스의 연기가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물수제비야, 물수제비? 물수비처럼. 이거 할 때 진짜 깜짝거려. 혼자 화라야, 화라. 무섭다. 나 이거 진짜 무서운데? 이래서 싼 거는 이유가 있어요. 얼마? 호텔 가는 게 제일 나아요. 호텔 가요. 싼 거에는 이제 어둑신이들의 뭐야, 우리가 꽁치할 것 같은데? 나 이거 진짜 무서웠어. 하나, 둘, 셋, 트릭, 올, 트릭. 4개. 트릭, 올, 트릭. 많아! 나 졌다, 이거 졌다. 사탕풍년이다. 그러면 이제 개수 한번 세볼까요, 다 같이? 뭐 셀 게 있나요? 뭐 숫자. 하나, 둘, 셋. 3. 30개. 저희 30개요. 우리 21이에요. 13개요. 많이 훔쳐가셨네요. 많이 훔쳐가셨네요. 상대가 안 되네. 아니, 나는 그 준호랑 협이 형이랑 그 TV 프로그램 있거든, 괴담에. 그거를 되게 즐겨보는데 이게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하니까 뭔가 더 가깝게 느껴져가지고 재밌네요. 나는 거의 그 프로의 패널이었어. 마음은. 섭외를 기다리겠습니다. 그 거급적으로 어깨 한번 털자. 맞아, 이거 털어야 돼. 오늘 다 소금 뿌리고 들어왔어요. 그래 소금 뿌려서. 팥밥. 오늘 다 씻고 나서 팥밥 먹어, 팥. 그러면 우리 요술봉 받는 거 아니야? 괴담 펠러니까? 아, 1등. 축하해요. 상품이 뭐야, 상품? 그 요술봉. 와, 나 그냥 먹어야겠어요. 갖고 싶다. 모든 것을 조종하는 거네. 부시셨네. 이거 다 움직일 수 있대요. 그냥 카메라 한번 움직여 볼게요. 야, 움직여. 척키다, 척키. 잘 어울리네. 저희한테 사탕을 3개씩 주시죠, 저희한테. 몸이 움직여. 3개씩 내놔! 몸이 3개씩. 몸이 움직여. 다 내 옆으로 와서 이 요술봉의 머리를 한 번씩 박아. 환승입니다. 청소년입니다. 어린이입니다. 카드를 한 장만 대주세요. 아 잠깐만, 유사머리 안 돼, 유사머리 안 돼. 야, 찐머리 갖고 와. 이거 벗으면 안 돼요. 네, 그럼 저희는 이렇게 괴담을 한번 풀어봤고요.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다.